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하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죠. 이 방법 저 방법대로 따라 하다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도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초 여성가족플라자 키움 강사단 김상섭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실력을 쌓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습 유형은 이렇게 만들어라. 대부분이 아마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성과가 나오던가요? 아마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학습 유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많은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기주도 학습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공부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계획대로 공부한 것이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사이클이 원활하게만 돌아갈 수 있으면 공부를 해도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실력도 물론 올라가고요. 하지만 문제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발생해요. 목표는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나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갖고 싶죠. 그래서 하루에 3문제 정도밖에 풀 수 없는 실력의 친구가 욕심을 과다하게 내서 하루에 10문제씩 풀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잠이 많은 친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과연 제대로 될까요? 늦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자마자 그날의 공부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벌써 2000년도 더 전부터 나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 선생님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파악된 자기의 습관이나 성격 이런 것에 맞추어서 공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잡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친구처럼 만약 자기가 하루에 3문제밖에 못 푸는 친구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루에 3문제씩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루에 3문제씩 풀어서 언제 저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3문제씩만 풀어도요,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한 달에 90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문제씩 풀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가 한 문제도 못 풀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메타인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메타인지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메타인지라는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대학교에서 배우는 스왓이라는 방법입니다. 우선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그 종이에 4개의 칸을 그리는 거예요. 위에 2칸은 개인에 대한 장단점을 쓰고요. 밑에 2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와 내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의 목표, 방향, 전략을 세우면 쉽게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가 언제 가장 피곤하고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피곤한 시간에는 절대 어려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효율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쉬든지 아니면 가장 만만한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해보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학습을 응원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안녕!